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거실이고 이렇게 소파가 있고 테이블 작게 있고 한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TV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도 깔끔해요. 변기, 그리고 이렇게 샤워 시설, 이렇게 물 떨어지는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거실에 이제 조명이 또 마음에 들어요.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대망의 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쫌티안 해변입니다. 와, 100만 불짜리 뷰네 진짜. 하늘이 새파랗고 이 청록색 바다, 페인트 사탕 색깔, 그리고 여기가 56층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뷰가. 굉장히 높죠. 차가 개미만해요. 정말 작아요. 63 빌딩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와, 저쪽에 보시면 이 파타야의 저쪽 끝까지 이렇게 다 보여요. 해안선이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테이블도 작게 있고, 빨래거리 이렇게 있고, 방에 이런 조명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저쪽에도 조명이 있고, 에어컨이 여기 한 대 있고, TV도 있고. 근데 방은 솔직히 되게 작아요. 여기가 2인용 침대인데 공간이 되게 없거든요. 여기도 공간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렇게 주방이 또 작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의자,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거, 그리고 세탁기까지. 이렇게 도구 같은 것들도 있고. 요쪽에도 또 100만 불짜리 뷰가. 이야, 너무 좋다. 이게 파타야에 오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작은 콘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도 이제 옥상에 이제 수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요. 엄청 낮고. 파타야 은퇴 이민이 인생 최고의 선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뷰만 봐도요, 그냥 마음속에 이제 응어리가 져있던 그 부분들이 싹 사라지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 여기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수영장이 4개, 사우나가 2개라고 합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여기 같은데? 키카드를 찍으면 문이 열린대요. 와, 너무 멋있다. 와, 근데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다 근데 중국 사람들 같은데 보니까.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수영을 많이 한다고? 이쪽이 진짜 100만 불이 아니라 이제 1000만 불짜리 뷰네, 뷰. 와, 너무 멋있다. 천장 좀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수영하면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수영을 하는 거죠. 새파란 하늘을. 이쪽에는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런 시설도 있고, 인피니티 풀이 많네. 와,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태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은퇴 이민 고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파타야가 유흥도 있어요. 유흥도 있는데 이 뷰가 그냥 미쳤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진짜 하루하루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뷰가, 이 미친 뷰가 내 일상이라면 정말.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쪽엔 또 뭐가 있지? 여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라운지가 이렇게 있고. 와, 이렇게 뷰 보면서 대화하면은 어떤 대화들이 꽃이 필지 참 궁금하네요. 여긴 이런 탁구대도 있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네요. 이거 여기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여행자들, 뭐 관광객들 이렇게 하루씩 머무는 사람이나 주 단위로 머무는 건 불법이다 라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행이 된다는 거. 참, 이게 태국의 가장 큰 모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40층에도 이제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59층이 이제 방금 왔던 곳인데, 저 끝에 보이는 곳에 수영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여기는 가든이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도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파타야의 그 해안선이 다 보이는. 진짜. 와, 요 앞에 있는 요런 숙소들은 애기네, 애기. 완전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있는 곳이랑. 아니, 이렇게 멋있다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어디 뭐 유럽 여행 온 것 같네 여기.
여기가 이 40층 엣지풀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 한 명 있네. 와, 여기는 되게 작아요. 작은데 여기도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뷰가 여기도 만만치 않네. 이쪽엔 뭐 리베이라라는 콘도 같고요. 이게 다 콘도예요. 이게 보시면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40층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 장소는 또 어떨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네. 매번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찍어야 돼요. 30층. 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써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막 수영복 입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막 물 질질 흘리면서 그런 사람 진짜 많겠죠. 특히 서양인들. 여기 이렇게 천장이 있네요. 한국에선 누릴 수 없는 진짜 이런 기가 막힌 뷰, 100만 불짜리 뷰. 여기 콘도가 제일 작은, 제일 싼 방이 대략 한국 돈으로 한 70만원대 정도 됩니다. 월세가 1년 계약 시에. 뭐 조금 비싼 방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 이상이 가는 곳도 있는데 방 2개짜리는 당연히 100만원이 넘고요. 근데 이런 시설들을 즐기기에는 진짜 월세 7, 80만원은 내고도 아깝지 않은 돈 아닙니까? 이 파타야 같은 곳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월세 7, 80만원이면은 어떤 곳에 머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서울에 어디 역세권에 원룸 이런 데나 머물 수나 있나요? 잘 모르겠네. 정말 최악의 단점,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가 있긴 한데 이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한참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도 사람들이 항상 타고 있기 때문에 엄청 서요 중간에. 그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여기 Un étage au-dessus, on peut se regarder par la fenêtre. Ouais. Bah si. Ouais, on se penche surtout pas. 프랑스 애들이 좋아하는 이쪽 이제 로비거든요. 로비 엄청 화려하죠.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쪽에는 무슨 바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카페 비슷한 것도 있고. 여기가 코파카바나라는 콘도입니다. 무진장 높죠. 거의 63빌딩에 버금가는 엄청난 높이인데 59층. 여기 1층에도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이렇게 풀이 있고, 다 외국인들, 중국인, 러시아인, 뭐 유럽인. 코파카바나라는 콘도인데, 이 코파카바나라는 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남부에 있는 해변가를 부르는 이름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좀 본따서 이렇게 만든 그러한 컨셉의 콘도 같은데, 여기가 월세가 뭐 방마다 다르고 방의 개수마다 다르고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싼 게 우리 기준으로 월세 한 7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방 1개짜리 스튜디오룸. 그리고 이제 방 2개짜리는 뭐 100만원이 넘어가고요. 물론 층에 따라서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근데 보통 1년 계약 기준이죠, 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카페랑 바도 있고 이렇게 저녁에 음악 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바로 이 앞이 점티안 해변입니다. 되게 높다. 이렇게 콘도에서 나와서 바로 앞이 이러한 해변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시켜서. 제 채널 보시는 구독자님들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연령대가 40대 50대거든요 뭐 60대 이상이신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계시고, 요즘은 30대 20대 분들도 예전보다 좀 늘었는데, 그만큼 이제 은퇴 이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드리는데, 은퇴 이민지로 최고의 국가는 저는 태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하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월세 70만원대로 이렇게 호화스러운 럭셔리한 곳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เตียงไหมครับ 띠양ครับ 아니 카 띠양 เท่าไหร่ครับ 50 บาทครับ 50อยู่ได้ถึง ทั้งวัน ทั้งวัน แต่เตียงนอนนี่คือตัวละ100 อันนี้100หรอครับ แล้วก็กินเหล้า อันนี้ อันนี้50แล้วก็กินเราก็ได้ 50 ได้ เหล้า ใช่ไหม กินเบียร์ ได้เว้ย อาหารมีเมนู อ๋อมีอาหารด้วยเหรอครับทีเนี้ย หรืออาหารซีฟู้ดหรืออะไรคุณดูได้เลยครับ ร้านอาหารอยู่ตรงไหนครับ อยู่ในซอยครับ อ๋ออยู่ใน เดี๋ยว ซ มี อย ออเดอร์มีเด็กขี่มอเตอร์ไซค์มาสอ โอบ เคครับ มากี่คนนะครับ คนเดียวครับแต่ว่า นั่งได้ครับ เดี๋ยวต้องจัดกระเป๋าก่อนเดี๋ยวค่อยมา ได้เนี่ยอาหารมีปลา อืม มีกุ้ง มีปูมีปลาหมึก มีอาหารทะเลทุกอย่างเลย ครับมีตามราคานี่แหละครับ โอเคครับ ยังไม่เก็บตังค์ โอเค เดี๋ยวกลับมา 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 มาหรือเปล่ากลับมาหรือเปล่า
มาครับอยู่ตอนนี้อยู่ที่นี่ คอนโด ใช่ครับที่เนี่ย กลับมานะครับ รอนะครับ ครับ 럭셔리 콘도 정말 좋지 않나요?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한국인도 이런 고급 콘도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애국심이라는 게 정말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애국심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와중에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업은 6.25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미 모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한국전쟁의 역사는 굉장히 또 아픈 부분들이 많은데 태국도 6.25 참전국 중에 하나라서 우리나라를 도왔죠. 오늘 제가 소개할 인프레시라는 곳은 제가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곳인데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던 그 국가들의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참전 용사분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 이제 희생을 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정말 아픈 현실인데 이 기업은 그런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주거 개선이라든지 전자제품, 식비 같은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 중에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분을 위해 안과 수술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 용사를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그 생활이 어려운 참전 용사의 손녀, 손자까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멋진 기업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프레시에서 최근에 태극기 키링을 출시를 했거든요. 이 키링은 6.25 전쟁 당시에 자원에서 참전했던 그 경주 학도병들이 서명으로 참전 의지를 새긴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거거든요.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같은 서명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죠. 현재 태극기랑 이제 빛바랜 태극기 총 5가지 종류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종류가 총 5종류가 있는데 태극기를 이렇게 평소에 갖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키링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뭐 차키라든지 아니면 여행 가방, 핸드폰에 달고 다니셔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키링에 대한 수익금이 인프레시의 이름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구매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 참전 용사분들을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레시는 참전 용사분들의 그 스토리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항상 그 한국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아픈 역사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는 부분이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죠.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아픈 역사들을 기억을 하고 이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기업이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참전 용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레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콘도고 나오면은 바로 이제 점티안 야시장이라고 밤에 이제 열리는 기가 막힌 야시장이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왔었거든요. 이 주변에 이제 각종 식당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술집, 마사지샵. 여기가 로비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무진장 큽니다. 다 이렇게 단기로 숙박하는 외국인들. 스케일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쪽에는 또 피자집이 이렇게 또 하나 있고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죠. 이 코파카바나라는 콘도가 월세 70만원대면 머물 수 있는 곳이라니. 저 끝에 이게 수영장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아슬아슬하네 되게. 제가 이 방을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거든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하룻밤에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틀을 해서 한 14만원 정도 되는데 방의 타입이나 아니면 뭐 방의 크기, 뭐 층, 아니면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기가 대략 2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9평이 좀 안 되는 곳인데 제가 태국의 그 사이트들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이제 월세로 렌트할 경우 층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대략 한 19,000바트에서 한 18,000바트, 우리 한국 돈으로는 한 70만원대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가 우리나라에서 월세 70만원대면은 서울에서 어디 원룸
아니면 오피스텔 작은 거 보증금 한 몇천만 원 들어가나요? 1년 계약 기준으로. 그 정도는 해야 이제 그 방구석 조그만한 거 월세 70만 원짜리 서울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세권에서 그래도 70만 원이면 살 수 있겠죠? 그 정도면.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월세가 70만 원대면 보시다시피 이런 1000만 불짜리 뷰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은퇴 이민을 고려했을 때 태국과 한국의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의료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못 드렸던 이야기는, 뭐 태국의 의료 기술이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병원비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뭐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파타야 하면 또 외국 식당 아닙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인 곳인데 외국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란 뷔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란 식당. 제가 구글에서 뒤지면서 찾은 건데, 아니 근데 여기 웃기네. 횡단보도가 저기까지 있는데 여기부터 없어요. 그냥 따라가야겠다. 현재 빨간불인데 어쩔 수가 없네.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 파타야에서 은퇴 이민의 장점이 이 전 세계 수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음식이 또 우리의 의식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 다양한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와, 정말. 여기 보시면 이라니안 레스토랑 all you can eat 250바 9,000원 밖에 안 해요. Hello, sir. How are you? Welcome, welcome. Can I take a video? Yes, yes, yes.พูดไทยได้ครับ Sorry? I speak. You are not Thai? And Okay, okay. Okay, okay. Hey, you can speak English. Yeah, okay. This is Iranian buffet restaurant. Okay. So all you can eat, right? Yeah. 250. Yeah. Including drinks? Drink. Refill. Free. Okay. Ice cream free. Oh, ice cream free. Yeah. Okay. Yeah. That's great. Yeah. 다 좋은데 에어컨이 너무 안 나오네. 너무 덥네.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거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요. 이 페르시아어로 써져 있는 거 보세요. 이야, 이게 250바트입니다. 이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이 밥 종류도 정말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커리 종류 이런 거 같고, 여기 이제 닭다리, 그리고 이게 소고기 같아요. 생선도 있고, 과일이랑 야채 무제한, 소스까지. 와, 닭다리 이거 우리나라 닭볶음탕이 생각이 나네. Yeah. For that? This is 아, 오케이.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와, 250바. 제가 옛날에 이란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뭐 며칠 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뭐 각종 샐러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션도 있고, 뭐 소고기, 생선, 뭐 이런 콩 같은 거, 뭐 커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야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파게티에 밥 종류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음식이고요. 밥, 스파게티, 콩, 그리고 고기, 이런 커리 같은 거, 그리고 밥에다가 닭고기, 생선, 그리고 이 야채 같은 것들. 아, 우리 그 고기 산적 그런 맛이네. 그냥 노란 밥. 좀 전에 그 소개해준 직원은 태국인도 아니고 미얀마 사람이고 태국어를 못하네. 아, 진짜 외국인 천국이구나 파타야는. 모크라도 맛있고. 태국 파타야가 워낙 외국인들도 많고 또 이민 온 사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미식 기행을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요게 9,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뷔페를 먹으면은 기본 2, 3만 원 될 텐데, 더군다나 이거는 이란 음식이니까 자국 음식도 아닌데도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게 진짜.
Yeah. Thank you. Very good. Thank you. Very good. 제가 예전에 이란 여행을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막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란에 온 걸 환영한다 그러면서 막 차도 사주고 빵도 막 주고 길거리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일단 사람들이 되게 친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좀 외부인을 경계하는, 그러니까 길거리에 아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문화가 아니긴 한데, 뭐 이란이라든지 그쪽 나라들은 확실히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되게 호의 있게 맞이해주는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이란 여행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런 음식들 보면 참 예측이 안 되는 맛이에요. 정말 한국 음식에는 없는 이런 맛들이기 때문에. 아,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서 기술자를 불렀구나. 어쩐지 덥더라. 제일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지금. 급해여가지고 지금 풍산 이 콜라로 배를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이란 식당,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한밭집, 파타야에 있는 한국식 그 한밭집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싶습니다. 파타야 오시는 분들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한 250 가시면은 설렁탕 한 그릇도 못 먹네. 요즘 김밥 천국 가니까 김치찌개가 8,000원까지 올랐던데 예전에 6,000원 아니었나요? 어느 순간에 8,000원까지 올렸지? 아이스크림까지 딱 마무리할 수 있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네. 진짜 이국적이다 파타야. Thank you, my son, for coming. Very good. Coming. Thank you. Thank you. 여기 이란 식당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반겨주시고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실내에서 조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진짜 몇 접시를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던 식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태국 파타야 생활의 엄청난 장점 아니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멍 때리면서 이렇게 이 파타야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선 이 각박한 삶 속에서 한 번씩 시간 내서 이렇게 동남아 휴양지 여행 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용이 뭐 배로 들기 때문에 온 가족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기본 막 500, 뭐 600 이렇게 드니까 동남아 여행만 가도 그래서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귀한 시간과 힘들게 우리가 여행 계획을 잡아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여행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네 탐방하듯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은 그 값어치를 좀 느끼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여행의 소중함, 그 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방콕에 10년 이상 이렇게 있다가 파타야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오면은 되게 소중해요. 이 순간 자체가. 파타야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콕이라는 그 대도시에서 살다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유흥가이자 관광도시인 파타야에 오면은 그냥 너무 가슴이 좀 뭉클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도 들고 이게 사는 맛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파타야의 역사가 머릿속에 확 이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파타야에서 살아왔던 그 태국인들의 그 고뇌, 고충, 그리고 행복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파타야의 이 감성이 또 적게 되는데 이 파타야라는 도시는 그 이면엔 정말 다양한 매력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한 이 서양인들 그런 분들 특히 파타야로 이민 많이 오시잖아요. 가끔 제가 지팡이 짚고 썽태우 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파타야에서. 그 정도로 나이 드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100발 거의 한 80 넘으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이 태국 파타야에서 느끼는 한국인들의 최고의 은퇴 이민지가 태국인 이유 그리고 파타야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태국어는 약 유멍타이 태국에서 살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